제27강입니다. 27강에서는 사회 1단원 마지막 시간으로서 우리 역사의 시작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 18시간 긴 시간 동안에 배웠지만 이번 1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기원전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원전은 뭐였지요? 기원전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을 기원전, 그 이후를 기원후라고 불렀지요. 지금은 기원후입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달랐던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손이 자유로웠죠. 그래서 도구를 사용하였고 불을 피우고 불을 다룰 수가 있었습니다. 문자가 없어서 문자를 사용하기 이전의 시대를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하고, 문자가 있어서 문자를 기록하기 시작한 시대는 역사시대라고 합니다. 선사시대는 두 가지로 나누어졌죠. 자, 돌을 떼서 사용한 구석기 시대, 그리고 돌을 갈아서 사용한 신석기 시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먹도끼, 승배찌르개, 긁개, 밀개 등의 뗀석기 도구를 사용했지요. 자, 그리고 구석기 시대가 추웠기 때문에 대부분 동물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동굴에서 살았답니다. 먹거리가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채집 생활을 또 했죠. 자, 구석기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돌을 갈아 사용하면 좀 더 정교해서 편리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빙하기 시대가 끝나고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식물들과 많은 물고기, 조개들도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강가나 해안가에 어떤 집을 짓고 살았죠? 움집을 짓고 살았고, 농사에서 얻은 조, 수수 등을 어디에 보관했습니까? 네, 빗살무늬 토기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곡식의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갈판과 갈토를 이용했지요. 신석기 시대가 끝날 무렵에 기원전 2000년 정도예요. 그쯤에 구리에 주석이나 아연을 넣고 불에 녹여서 만든 청동기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배불리 먹고, 좀 전보단 배불리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잘 사는 사람과 잘 못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지배자가 되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피지배자가 되었겠죠. 청동기 시대에 지배자가 죽게 되면 어디에 묻었나요? 네, 고인돌 지배자의 무덤이죠. 이렇게 지배자의 세력이 세지면서 마침내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국가, 그 국가가 바로 고조선이죠. 이 고조선을 세운 사람 누구일까요?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자, 단군 할아버지는 바로 단군왕검이죠. 이련이 쓴 삼국유사에 보면은 곰이 20일 동안 잘 참아서 여자로 변했고, 이 여자가 환우가 결혼해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누구였습니까? 예, 단군왕검이었어요. 고조선은 하나의 나라였기 때문에 사회 질서 유지가 필요했습니다. 이 사회 질서를 유지를 위해서 있었던 게 어떤 것이었죠? 바로 팔주법이 존재했는데, 이 팔주법 중에서 지금 현재 전해 내려오는 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법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는 고조선이 농경사회였다, 또한 노비가 존재하는 신분사회였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비파형 동검,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 그리고 탁자식 고인돌이 나오는 곳, 발견되는 곳을 보고 이 정도까지 문화의 범위가 미쳤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고조선 이후에 혁거세가 만든 신라가 건국되었고, 그 이후에 주몽이 고구려를 만들었고, 주몽의 둘째 아들인 온조가 세운 백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신라, 고구려, 백제 이 삼국은 바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국가가 성장하였지요. 자, 그리고 국가의 종교로 불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전성기를 이룬 나라는 사세기의 바로 백제입니다. 백제는 근초고왕 때 황해도 일부 지역까지 영토를 넓혔지요. 이때의 수도는 물론 서울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성기를 맞은 나라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광개토대왕 때 가장 땅이 넓었지요. 영토를 넓혀서 요동지방까지 진출을 했고요. 자, 그리고 아래 지금 한성을 고구려가 차지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자기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광개토대왕 릉비를 만들었고요. 자,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은 충주 이남까지 영토를 더 넓혔어요. 그래서 충주에 고구려비를 장수왕이 세우게 됩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전성기를 이룬 나라는 바로 신라입니다. 6세기의 신라는 화랑이라는 국가단체를 힘을 빌려서 지중왕 때 강원도 중부 지역까지 진출을 했고요. 그 마지막으로 진흥왕 때 영토가 가장 크게 확장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또한 삼국에 더해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한 가야까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백제, 고구려, 신라의 전성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전성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 차지하려고 했던 지역이 있는데 바로 지금의 서울인 한성이에요. 왜 이 삼국은 한성을 차지하려고 했지요? 농사를 짓기 편한 큰 평야가 있고 편하게 교류를 할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에는 신분이 존재했습니다. 이 신분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의 등급도 달랐고요. 옷도 달랐고 먹는 거, 입는 거 다 달랐습니다. 사는 곳까지. 또한 이 삼국은 다른 나라와도 활발히 교류를 했는데요. 지금 고구려와 일본에서 나온 벽화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교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6세기가 끝나고 7세기쯤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당시 중국을 지배했던 수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수나라는 고구려를 끊임없이 공격했는데요. 고구려는 요동성에서 수나라의 공격을 막아냈어요. 수나라가 하나의 작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요동성이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을 몰래 돌아가서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평양성에서도 잘 막아내서 다시 수나라 군대는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도중에 어디에서? 지금의 청천강인 사흘수에서 을지문덕이 이끄는 병사들을 만납니다. 이 병사들을 만나서 전멸을 하게 되죠. 이 사건을 계기로 수나라가 힘이 약해지고 수나라 대신에 중국에서는 당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이 싸움은 을지문덕 장군이 이끈 612년에 이끈 살수 대첩입니다. 수나라가 망하고 세워진 당나라는 여전히 고구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요동성 바로 근처에 있는 안시성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당나라는 안시성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안시성에서 살고 있는 백성과 안시성의 성주들이 힘을 합쳐서 마찬가지로 당나라를 물리칩니다. 이게 바로 645년에 일어난 안시성 싸움이죠. 이렇게 고구려는 강인한 기상을 바탕으로 강인한 전투력을 바탕으로 이렇게 수와 당나라의 공격을 막아냈어요. 잘 막아냈지만 계속된 전투로 인해서 국가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백제와 신라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신라는 위로는 고구려, 옆에서는 백제의 공격을 받고 있어서 신라가 점점 땅이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라가 생각한 방법은 저기 멀리 떨어진 중국의 당나라와 힘을 합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연합군이 나당 연합군이죠. 당나라의 황제가 서신을 보내서 백제의 왕인 마지막 왕인 의자왕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신라에게 빼앗은 땅을 돌려줘라. 하지만 의자왕은 뭐라고 했을까요? 돌려줄 수 없다. 자, 그래서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이끄는 5만 명의 군사와 백제 장군이 계백이 이끄는 5천 명의 군사가 어디서 황산발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죠. 이 전투를 마지막으로 해서 백제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660년에 벌어진 일이죠. 백제의 멸망입니다. 백제가 멸망당하고 힘을 얻은 나당 연합군은 지속적으로 위에서는 당나라가 아래에서는 신라가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구려는 나당 연합군을 상대로 잘 버텼으나 고구려 내부에서 문제가 생겼지요.
이때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연개소문입니다. 연개소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연개소문이 병에 걸리자 첫째 아들에게 망리지 역할을 물려주었는데 둘째와 셋째가 이를 시기 질투하고 첫째를 몰아냈지요. 고구려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에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백제가 멸망당한 뒤 8년 뒤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백제와 고구려 멸망한 뒤에 당나라는 한반도를 차지하려고 해요. 하지만 신라는 백제 고구려 유민들과 함께 당나라를 물리쳤습니다. 마침내 당나라를 물리치고 신라의 문무왕 때 삼국을 통일했지요. 이때가 바로 676년입니다. 676년에 드디어 삼국이 통일되었는데, 자, 이 신라가 통일한 것에 대해서 장점도 있고 한계점도 있었지요. 장점은 삼국의 문화가 하나로 합쳐지는 계기가 되었고, 한계점은 고구려가 차지했던 커다란 땅이 다 사라지고 땅덩어리가 작아졌죠. 또한 신라의 혼자의 힘으로 통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당나라의 힘을 빌려서 했기 때문에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제와 고구려의 백성들은 유민이 되었어요. 자, 고구려의 유민 중에서 고구려의 장수였던 대조영이 고구려의 유민과 말갈족을 이끌고 발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이게 바로 698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고구려의 수막세와 발해의 수막세를 비교해보면 매우 흡사한데요. 이것은 발해가 고구려의 전통을 이어 계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통일신라와 발해는 옆에 중국, 일본, 그리고 중앙아시아 나라들까지 교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 지금 경주에는 서역인, 지금 코가 큰 외국인의 동상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외국과 활발하게 교류를 했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다음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방금 디딤 영상을 본 걸 가지고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지식을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을 할 겁니다. 구석기를 맡은 모듬은 구석기에 해당하는 단어를 골라서 옮겨오면 됩니다. 이 옮겨온 단어의 개수에 따라서 선생님이 지식머니를 옛날처럼 지급을 해줄 겁니다. 모둠별로 지식 장터를 운영할 건데요. 자, 판매자는 많은 지식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요. 구매자는 나에게 가치가 있는 많은 지식을 얻어야겠죠. 선생님은 돈을 많이 벌은 모둠과 지식을 많이 모은 모둠에게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8시간 배운 내용을 지금 10분 정도의 영상으로 정리하려고 하니까 평소의 내용보다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이 잘 보고 오고요. 우리는 내일 사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 뿅뿅 뿅뿅뿅.